안녕하세요. 주간 대치동 장원장 Q&A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시엔 점검목 나갈게요. 2주 만에 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자, 첫 번째 허민님 2주 전에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중3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초등 때 사교육 없이 오직 영어학원만 3년 다녔고 독서, 원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신문과 뉴턴 과학 잡지 읽고 그렇게 보내다 수학은 스스로 인간과 문제집으로 공부하다 힘들어하며 체계가 안 잡힌다고 해서 저희 언니께 수학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을 어마하게 읽었으므로 사고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기대했는데 5번의 시험 결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다른 과목의 성적은 우수한 편이라 정말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과형이 아닌 것일까요? 틀린 문제를 집에 와서 풀면 한 개를 제외하고는 다 스스로 풀더군요. 그래서 시간 내에 풀어내는 속도의 문제인가 했는데 연습을 해도 좀처럼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수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 이해력은 되지만 문제 해결력 부족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도 그러하신지요? 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문제집을 활용해서 공부 중인데 문제를 풀면 정답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만 보면 80점대에 머물고 집에 와서 풀면 몇 문제를 제외하고 풀어냅니다. 많은 문제를 접하지 못한 문제일까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게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비슷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사고력이 반드시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하고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봐야지만 진짜 주관적 분석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애가 수학은 못하는 거 이해하는데 국어는 왜 이래?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이 읽었다고 해서 정확히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그 이해 능력 자체를 문제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정답률이 높아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객관적 논리력. 왜 주관적 사고는 많이 했어도 그게 객관화돼서 기준점이 명확해야지만 객관적인 답을 고르겠죠. 주관성이 아니라. 자, 그리고 이거 수학과학에서 요런 질문 하신 분들 꽤 있는데 애가 시험 때 보고 나서 와서 집에서 풀면은 거의 다 맞는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지적 하나 해드리면 다 맞지 않는 게 이미 문제입니다. 왜냐면 집에 와서 풀었을 때는 시간 제한하고 푸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풀었을 때는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다 맞아야 돼요. 개념의 숙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는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로 전환시키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시간 내에 풀지도 못했고 심지어 집에 와서 다시 풀었는데 다 맞지 못했던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추가로 드리면 시간 훈련.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단순히 시간 훈련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능력치가 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시간 훈련이라는 건 굉장히 꾸준히 해야지만 느는 거고 어떤 식으로 느냐면 막 부어도 한 번 점프 그리고 정체 점프, 정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100점을 맞는 걸 목표로 스피드 훈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급 난이도 문제 20문제를 내가 40분에 풀어서 다 맞았다. 이러면은 스피드 훈련 잘한 거 아니에요. 30분 풀고 차라리 5개 틀리는 게 더 정확한 훈련입니다. 왜냐면 틀려서 나오는 문제점, 내가 이런 패턴의 유형의 실수를 하는구나. 요걸 잡아내야지만 실제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질문을 되게 길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되게 구구절절 설명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도움되는 영상이었어요. 국제고도 비슷하게 공부하면 될까요? 미리 준비한 외국어 로드맵에 달린 내용인데 자, 비슷하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하나 제가 더 드릴게요. 국제고는 특성이 뭐죠? 외국어는 외국어 전문가입니다. 국제고는 국제관계 전문가죠. 그래서 국제법, 국제정치 이런 거 많이 알고 학교 가야 진로 정할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세계 뉴스 보시는 거. 국제 뉴스인데 요즘은 세계 뉴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자, 네이버 뉴스 가시면 세계 섹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뉴스가 막 뜹니다. 여기 세 개 딱 클릭하시면. 그래서 요 세계 뉴스 내용을 꾸준히 보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요거는 많이 추천드릴게요. 자, 외국 국제고 갈 거면 그리고 이게 좀 잘하게 됐다. 그리고 영어 능력치도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구글 가서 구글 뉴스에서 옵션을 언어 설정을 할 수 있어.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월드 뉴스 해서 이제는 좀 수준을 더 높여서 왜냐면 국제 뉴스를 한 1, 2년 보다 보면 패턴들이 정해져요. 그러면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비슷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그 껍데기를 딱 바꿔서 읽으면
되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세기뉴스 보는 거 물론 외국 학생들도 요거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외국 학생들은 원서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국제고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원서를 많이 읽는 것보다는 국제뉴스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왜냐면 외고보다 그래도 훨씬 덜 경쟁적이기 때문에. 자, 주간 대치동 자원장, 자, Q&A 두 번째 코너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질문이 엄청 많아요. 민케이님, 원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선행시 무리해서라도 센 C 하고 가야 할까요? 어려워해서 C가 50% 정답률 나와요. 자, 이 질문 진짜 많은데, 이분이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항상 감사해보고, 중3 중3이고 문과 성향이에요. 수학 선행 계획 세우다 여쭤봐요. 3-2 수학 개념 원리로 대충 봤어요. 수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상 진행 중인데, 3-2를 여름방학 때 다시 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3-2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외고 서류에 3-2 기말 성적까지 들어가나요? 자, 첫 번째 질문. C스텝 정답률 50% 나오는데 문과 성향이다. 잘하는 거예요, 선행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50% 맞았으면 나머지 50% 오답 분석한 다음에 풀 수 있게 만들면 훌륭. 그래서 이건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을 너무 길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요거 중요한데 3-2 비중 어느 정도 두냐? 요거는 제가 수학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해 드릴게요. 수학을 보면은 이게 3-2 커리큘럼에서 보면 삼각비가 파트 대단원 하나, 그리고 원의 성질 두 번째 단원, 통계가 세 번째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들이 자, 개념은 되게 확실해야 돼요. 왜냐면 삼각비 파트가 저기서 나온 다음에 수원에서 목차, 대목차 두 번째가 삼각함수인데 삼각비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삼각함수 시작부터 헤매요. 그래서 요거 개념은 명확히 잡고 가셔야 됩니다. 대신 선행 공부할 때 저걸 3-1을 빡세게 하면 그 고등 선행을 하는데 되게 시간 딜레이가 심하겠죠? 개념은 명확히 하고 학교 내신 대비 준비할 정도 수준으로만 맞춰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성질 같은 경우는 자, 수학 상할 때 애들이 뭐 앞에 부분도 다 힘들어하긴 하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특히 원의 방정식 가서 정말 많이 헤매요. 그래서 원의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 들어가시면 많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개념은 확실히 잡아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즉 요거 병행하면서 이제 수원 나가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초니까 개념 명확히 잡아주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즉 3-2학기 들어가기 전에 여름방학 때 같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3학년 2학기 내신 들어가느냐. 자, 대원외고 작년 2020년 11월 기사에서 제가 띄어서 가져온 거예요. 대원외고 기준으로 영어 내학기 성취도 점수가 A인 경우에 통과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당연히 왜 중요하냐면, 자, 2022학년도 1단계 커트라인 기준으로 대외외고 건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영어 성취도는 일반 전형에서 커트라인이 다 올 AAA, 뭐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학기까지 신경 다 써주셔야 되고, 자, 과목별 커트라인 과별로 어느 과목까지, 왜냐면 영국사 이렇게 순서대로 보죠. 영어 다 올레이면 그 다음에 국어 보는데 3학년 2학기 거부터 봐요. 그 기준으로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는지 합격선이었는지 잘 나와 있어요. 어디에? 피기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타임교육에서 만들어서, 타임교육이 어디예요? 대치동의 대형 학원 중에 하나인 미래탐구의 그 법인입니다. 그래서 타임교육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입시 정보들이 꽤 정리가 잘 됐어요. 특히 고입. 대입보다는 저는 고입에서 이제 합격자 실제 분포나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는지 이런 정보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찾아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기맘 추천드립니다. 피기맘. 자, 강추드려요. 자, 썰렁마다님. 수학 선생이 애한테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내야 할까요? 애도 학원 가기 싫어하고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가슴이 아프네요. 자, 어머니. 이건 끊고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 선생이 애한테 화를 냈다. 자, 요거 어떻게 되냐. 자, 요런 경우 진짜 많아요. 초, 중 학원 보내면 선생님들이 진짜 화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어머니도 딱 가르치던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거의 진짜 화내도 못 가르쳐요. 자기 참는데 그걸 애들이 느껴. 막 아빠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얘가 어쩔 줄 몰라.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학 가르치다가 이제 가족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제 전문가한테 보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일반적인 해결 방법 제가 솔루션 한번 드릴게요. 자, 문제점 파악이 중요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 아이의 학습 태도가 문제인가? 선생님의 인성이 문제인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이의 학습 태도가 문제라면 보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하지 않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똑같이 다른 학원 옮겼는데 또 선생님 화내고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모르면 해결이 안 되겠죠. 계속 이제 학원만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즉 우리는 좀 아이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아이의 문제점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문제점이 뭔가요? 왜 화내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저희 아이의 그 수업 태도나 아니면 뭐 과제하는 거나 이런 문제점이 정확히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 그 문제점을 들은 거 물론 그게 100%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머니가 또 알고 계신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악한 걸 기준으로 아이 스타일에 맞는 학원을 좀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고 또는 과외 그리고 찾아갔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걸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태도가 문제여서 이번 학원에서 이미 관계가 깨져서 못 다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다음 학원 갔을 때는 애한테도 우리가 학원을 계속 널뛰기를 할 수 없으니 너가 요런 것들은 행동을 좀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래야 너의 수학 실력이 느니까 그리고 아이가 잘 모르는데 질문을 그냥 막 의미 없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화내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학원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아이에게 차분하게 뭐라고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학원을 바꾸는 것보다 아이가 개선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1B1이님 아이디어가 재밌으시네요. 원장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귀담아 듣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혹시 중계동에 분원 내실 계획 없나요? 중계동 학원 살아도 담임하는 데가 없네요. 저희가 이런 요청 정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선생님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요. 제가 학원 하나 열 때마다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지금 사관 여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분히 준비해서 중계동도 한번 나중에는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많이 잘 키울 수 있다면. 소규모 설명회를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많이 했는데 많이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많은 정보를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MPT 과정, 고등수학 과정 저희 고등수학 과정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스터디 PT 학원 검색하시면 저희가 뭘 하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올려요. 자잘한 것들 저희 진짜 많이 열심히 올리니까 보시면 스터디 PT 고등 MPT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머니가 관심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자, 임소윤님 예비고1 여름방학 스케줄 관련 문의드려요. 정말 빨리 가시네요. 제가 6월 원래 한 첫째 주, 둘째 주에 저희 학원 원생들 대상으로 이제 플랜을 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선행 계획이 그 방학 특강 계획들이 막 나오는데 어머니 고민을 먼저 시작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빨리 긴장한 다음에 계획을 짜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방학 4주간은 주 5회 이제 수학을 해보고 싶다고 수원을 처음 나가시는데 중3 학생인데 내신 고쟁이 수준 정도로 가볍게 보고 심화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3 컨텐츠에 대해서. 요거는 현명한 선택. 이제 왜냐면 3학년 2학기 수학 성적이 되게 크리티컬해서 자사고 간다 그러면 중요한데 꼭 그게 아니라면 3학년 2학기 성적을 너무 챙기시면 선행 공부가 많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 기간에 준비 기간에 길게 잡잖아요. 뭐 4주, 5주씩 그러면 선행 공부하던 흐름이 딱 끊겨요.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내신에 딱 수준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 되게 강추드리고요. 웬만한 학교라면 자사고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자, 그리고 수원 처음 한대요. 처음 하고 이 과외 선생님이 수원을 해본 다음에 잘하면 뭐 수투하자 이런 전략을 같이 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방학 때 아침에 2시간씩 5일 딱 수업을 하고 10시간 수학을 한다. 이런 계획을 잡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한테 제가 솔루션 이거는 동태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목표치는 그렇게 설정하셔도 돼요. 일단 세팅한 다음에 대신 1주차 딱 끝난 다음에 애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략 바로 수정하세요. 처음부터 5회까지
까시고 한 번은 첫 주는 달려도 되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소화 능력이 확 떨어진다. 왜냐면 10시간을 한다? 진짜 10시간에 집중하면 좋은데 10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한 4, 5시간은 적당히 하고 뒤에 4, 5시간, 4시간 정도에 막 몰아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랑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강요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거는 강요하면 무조건 애들 대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 첫 주 하고 전략을 그 주가 끝나자마자 다시 상의해서 5회가 무리라면 횟수를 줄이신 상태에서 수학 공부 시간을 좀 더 다지는 시간을 두거나 수학 공부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으신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수학만 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하루에 공부 시간이 수학에 집중하는 게 70%를 넘어서면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70%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동태적으로 전략을 잡으실 수 있으나 2, 3주 차에는 고민해서 전략을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도전해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이 아이의 상황을 제가 입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방학 때 이렇게 한번 부어보고 그 다음에 전략을 2학기 때 잘 잡으면 되겠죠. 수정해서 특히 국어나 영어도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전략에서 주 5일 하는데 평일에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평일에는 수학을 붙더라도 주말에는 국어, 영어 공부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휴식도 해야 되겠죠. 자, 고수진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 2학년 엄마입니다. 돈 주고 들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영상도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 1번 질문. 초등 저학년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2번 질문. 창의 수학이 중등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상술인지 진짜 필요한지에 대해 첫 아이라 정보가 없네요. 바쁘신 건 알지만 초딩들 공부 방향 잡아주는 영상 올려주신다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을 관리 잘할게요. 자, 초등 영상 준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초등학생들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빠르는 초서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초등 저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등 올라서 요거 못한다. 요 기준에서 제가 판단해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솔루션 일단 첫 번째 드리면, 자, 초등 저학년 때는 공부 습관 형성하는 걸 메인으로 두세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꾸준히가 포인트예요. 꾸준히 그 습관, 그러니까 길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꾸준히 하게 하고 질적인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차분히 자기 걸로 씻고 표현 연습하는 것까지 시간을 좀 더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2배 들 수 있죠. 막 설명해주고 그냥 문제 풀어봐. 이거보다 설명해준 다음에 네가 나한테 다시 설명해봐. 이러면서 시간을 2배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진도 많이 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저는 체력. 자, 장기 레이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체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차피 공부 잘 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체력 많이 키우시고 수면 시간 충분히 확보해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많이 해놔도 체력 안 되면 결국 다 무너져요. 자, 수학과, 자, 그래서 제가 쉽게 공부하기, 자, 여기 보면은 창의 수학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제 샘플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물론 대치동에서 관을 4개나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창의 수학이 도움된다는 증거를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요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창의 수학 커리큘럼이 너무 특이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광경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붓는 것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특히 영재원 중심으로 창의 수학 수업을 하는데 재미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실제 실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했다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면서 하는 것까지는 비추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어, 국어는 살짝 끌고 갈게요. 자, 즐거운 생활님 잘 보았습니다. 혹시 그 전에 언급해 주셨다는 탭스 점수대도 알 수 있을까요? 참고하고 싶어요. 자, 탭스 보면 유테스 점수랑 탭스 점수를 제가 비교해서 보면 탭스 점수 기준으로 탭스였을 때 900점 넘는 것, 즉 뉴탭스로 보면 525점 이 정도 점수를 넘으면 외고나 자사고 가서 수업 들을 때 거의 바로 소화가 됩니다. 내용이 정말 어려워도 어휘풀이 훨씬 더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능력이 괜찮게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 900점은 정말 높은 점수입니다. 영어를 내가 정말 좋아하고 다른 것보다 영어의 특기를 더 세게 가져갈 때 준비할 수 있는 점수라고 말씀드릴게요. 무리해서 900점을 만드는 것보다는 수능을 1등급 때
그리고 수능 단어를 먼저 완성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무조건 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준비한다면 내가 900점 이상 할 수 있다면 외고 와서 수업을 들어서 바로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고, 그리고 남들보다 공부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려요. 영어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탭스를 내가 수능 1등급 받고 준비한다, 외고 간다 그러면, 내가 영어 메인이다, 특히 영어과 간다 그러면 적어도 그 700점 이상은 만드실 생각해야 됩니다. 700점 실제로 잘 안 나와요. 딱 심플하게 진짜 내 아이의 실력을 알고 싶다, 수능 1등급 찍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탭스 시험 등록해서 보세요. 보면 대부분 이제 그냥 탭스 기준으로는 한 4,500대 나오면 상위권이에요. 꽤 괜찮게 하는 친구들이 4,500대 나오고, 진짜 전략적으로 탭스를 준비해야 700점대 이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어 특기 가져갈 학생들만 좀 기억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치 둔다면 최초 1단계는 700점 만드는 거 목표로 두시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영어 정말 잘해서 외고 가서 그게 특기가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900점 이상 노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900점 이상 되려면 정말 고급 문법과 어휘풀이 되게 많이 넓어야 돼요. 자, 편설이님, 영어 원서도 중요한가요? 지금 중1인데 영어 원서를 거의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중1인데 뭐 자기가 그 외고 간다, 자서 간다 이러면 준비해서 읽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읽어도 되고요. 지금까지 안 읽었으면 괜찮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민케이님, 자, 중3이고 아까도 질문해 주신 분이죠. 수학 선행이 늦었는데 국어학원 다니는 게 맞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면 중3인데 국어학원 비추 드리고 시작할게요. 국어학원 다닌다고 고등 내공 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국어학원 다 가서 설명을 4시간 들을 동안에 국어 문제집 푸세요.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비문학이랑 어휘력, 뭐 문학 이런 거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풀고 내 생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해설지랑 비교 체크하고 이런 과정을 그 시간 동안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수학도 많이 해야 되지만 국어도 놓치면 안 되기에 필수적으로 학원 다니는 것보다 자기가 문제집 풀면서 공부하는 거 훨씬 더 추천드릴게요. 단 그 시간을 꼭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해야지만 정확히 할 수 있겠죠. 자, SI 창님, 자, 그 현 중3이고, 자, 이 아이가 나비효과보다 고1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풀어보는데 한두 개씩 틀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3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풀릴까요 말까요 얘기하시는데, 고1 모의고사 봤는데 괜찮게 점수가 1등급 대 나온다. 고2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저는 고3 모의고사 도전하는 거 추천. 그리고 고3 모의고사를 딱 풀었는데 작년 수능 보셨대요. 근데 4등급 나왔다는 건 이제 틀린 문제 군이 있겠죠. 그래서 얘가 문학에서 어떤 파트를 틀리는지, 비문학에서도 파트가 있잖아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렇게 파트가 있어요. 특정 파트, 약한 파트 있으면 그 파트 파악된 걸 집중해서 공부시킨 다음에 모의고사 풀이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좀 단시간 내에 수능형 실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1 모의고사를 봤을 때 1등급 때 나온다는 거 언어 능력이 꽤 괜찮은 거고, 입체적 언어 능력 중에서 특정 파트가 비는 게 있기 때문에 고3 거 시험 봤을 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영역, 예를 들어서 비문학에서 얘가 사회 관련 그 제시문들 많이 틀린다. 그러면 사회 기출, 수능 기출 제시문들 분석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그분이 메꿔지겠죠. 그런 식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타겟팅해서 공부하시는 거 훨씬 더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은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독서를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면 텍스트 분석 능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특정 영역들 비는 부분들만 찾아서 메꾸면 금방 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좋아요 드리고 싶어서 글 좀 퍼왔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들 감사합니다. 초이 초어 아이들이랑 매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방향 잡는데 큰 도움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는 엄마들을 위해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건 저희 회사 이사회에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제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제주도, 뭐 부산 이런 데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계신 분들도 제 영상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정말 일가 친척들 다 연락해서 제 영상 꼭 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요 드릴게요. 초5 아이를 위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는 학부모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 출퇴근길에 반복해서 들으면서 매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본 선생님들 중에 최고세요.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폭발을 위해서 어머니도 좀 노력을 좀만 더 해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컨텐츠로 많이 더 다가서도록 할게요. 정말 고민 많이 해가지고. 자, 정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뵌 적도 없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중2 첫 시험 수학 2개 틀리고 올백입니다. 와우. 이 방법,
제가 진짜 드린 방법들 어머님들이 같이 잘 생각한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좀 차분히 같이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편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지를 많이 보고 차분하게 아이가 좋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이분처럼 딱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다나한 당신님, 요번 고1 중간고사 때 국영수사과 공부 방법 팁 얻어 시험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그 고학년들 위해서 필요한 공부 방법도 많이 알려드렸죠. 제 영상 중에서 예전 거 진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때 기간 됐을 때 필요하면 꺼내서 여러 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진짜 그 실수 없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예전 것도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참고해서 올백 맞았습니다. 린다케이님 진짜 축하드려요. 제가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다행입니다. 자, Q&A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제가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좋은 그 의문점들 있으면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딱 정확히 필요한 내용 준비해가지고 항상 매주 이렇게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3 오늘 수업 다 하고 하려니까 제가 말이 너무 꼬이는데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는 거 아시죠? 화이팅!